안녕하세요.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실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실기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공개과제가 올라와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채점 포인트로 채점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반 기능사 자격증을 합격을 하면 최종 합격입니다. 최종 합격을 하면 밀린 기능사 필기 시험을 면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밀린 기능사 실기 시험을 응시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밀린 기능사 실기 시험까지 최종 합격을 하게 된다면 선반 기능사 필기 시험은 면제가 됩니다. 밀린 기능사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선반 기능사를 따든지 또는 선반 기능사를 딴 다음에 밀린 기능사 실기를 쳐서 밀린 기능사를 따든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시험을 치기 전에 필기시험을 합격을 해야 실기를 치겠죠. 필기시험은 여러분들이 다 합격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60문제 중에 36개 이상, 즉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고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실기시험 준비 기간이 있는데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노베이스에서도 실기시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기시험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기능사, 선반 가공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3시간 30분입니다. 먼저 선반 프로그램 작업을 1시간 동안 합니다. 이것은 캠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G코드와 N코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30분 안에 다 작업을 완료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반 프로그램 작업을 1시간 동안 다 하시고 나면 CNC 선반 가공 작업 1시간 15분, 범용 선반 가공 작업 1시간 15분. 자, 요 두 가지 작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요것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요것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시간 30분 작업 시간 안에 두 가지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CNC 선반 가공 작업은 요렇게 합니다. 1시간 동안 선반 프로그램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CNC 가공 작업 1시간 15분 동안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제출을 하면 됩니다. 또 범용 선반 가공 작업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쪽에 널링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경 가공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공 1시간 15분 안에 선반 가공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축과 캡이 되겠죠. CNC로 축을 가공하고 선반으로 캡을 가공을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뒤쪽에 나오겠지만 결합이 되지 않으면, 즉 조립이 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자, 유의사항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지급된 재료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 부품 1번과 2번을 가공하여 제출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CNC 선반 프로그램 작업은 부품 1번 축을 가공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CNC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서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CNC 선반 가공 작업은 축을 가공하기 위해서 CNC 프로그램을 기계에 입력해서 수험자 본인이 직접 공구 및 공작물을 세팅하고 좌표계 설정 및 공구 보정 등을 수행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충돌의 위험 때문에 수험자 본인이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채점 항목에 공구 장착과 공작물 세팅하는 것이 점수에 들어가게 되고 본인이 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1시간이었는데 공구 세팅하는 것이 밀링에 비해서 선반 CNC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장착을 해야 되는
공구도 많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해서 1시간 15분으로 시험 시간이 늘었습니다. 공구 및 공작물 세팅 과정은 감독위원 입회하에 진행되고 완료 후에 확인을 받으시오 라고 나옵니다. 척에 고정되는 부분은 핸들이나 반자동, 자동운전 중 수험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축을 자동운전으로 가공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CNC 프로그램은 수정할 수 없으나 피드나 회전수 등만을 감독위원 입회하에 수정하여 가능합니다. 나옵니다. 여기에 CNC 선반에서 나사 절삭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이런 피치가 1.5나 또는 2인 축이 나올 건데, 자, 1회에서부터 8회까지 단계적으로 가공을 할 때 절삭 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용 선반 가공 작업은 부품 2번 캡을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공구 경로 확인 과정을 통해서 CNC 프로그램의 이상 유무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공구 경로 확인 과정은 VCNC나 GVCNC 또는 캔버스를 사용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혹시 중간에 컴퓨터가 꺼지거나 하면 플러스 5분의 시간을 추가받습니다. CNC 가공 작업은 수험자가 받은 프로그램을 받아서 CNC 프로그램 및 공구 보정 값을 반드시 삭제를 하고 다음 수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공통사항은 주어진 시험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남는 시간을 다른 작업에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 작업 1시간, 범용 선반 1시간 15분, 그 다음에 CNC 선반 가공 작업 1시간 15분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1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작업해야 되는데 30분을 작업하고 30분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용 선반에서 플러스 30분을 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범용 선반은 정해진 시간 1시간 15분 이내에 무조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품 1과 2의 작업 순서는 자유이며 가공 후 제출하여 보관 중인 부품은 조립 작업 시 지급받아 끼워 맞춤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지급된 재료를 교환할 수 없다. 또는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해야 합니다. 또는 파손 시 수험자가 책임을 집니다. 등등 여러가지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공통사항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에서 제외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권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시면 기권입니다. 실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감독위원이 합의하여서 더 이상 작업을 하면 기계를 파손시킬 것 같다 라고 하면 실격을 시키게 됩니다. 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또는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 또는 공단에서 지급한 날인이 누락된 제품을 사용한 경우, 공구 및 공작물 세팅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실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축을 가공을 할 때 요 끝쪽에다가 감독위원이 날인을 찍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글자 0이라고 쓰고 제가 비번호가 1이면 0, 1번 이런 식으로 날인을 찍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바이트로 이런 부분을 면을 쳐서 날인이 없어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감독위원에게 가서 날인이 없어졌으니까 날인을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최종 결과물에는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완성은 주어진 시간 안에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미완성이 되고요. CNC 프로그램이 미완성 프로그램으로 가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미완성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오작은 주어진 도면과 상이하거나 가공된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mm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한 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오작이 됩니다. 밀링은 1mm인데 선반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 일부분이 파손된 경우
주어진 도면과 형상이 상이하게 가공되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부품 1과 2의 조립이 불가능한 작품, 또는 시험장에 설치된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프로그램을 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립이 돼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조립이 불가능한 경우를 오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 부분의 수나사 지름과 캡 부분의 요 구멍의 내경 지름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조립이 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캡 부분에 예를 들어서 나사가 지름이 32mm라고 하면 캡 부분도 32mm로 정확하게 가공을 해서 조립을 해서 빡빡하게 억지 끼워 맞춤으로 조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처음부터 캡 부분에 이 지름을 32mm로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32.5mm라든가 아예 33mm 정도 여유가 조금 더 있겠죠. 그래서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이렇게 헐겁게 끼워 맞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할 거야 라고 해서 너무 딱 맞춰서 가공을 하게 되면 조립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어차피 2mm 이상 오버되지 않으면 감점을 조금 받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서 0.5mm 내지 1mm 정도의 가공 여유를 줘서 조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 재료 목록을 보겠습니다. 연강을 주는데 50파이, 지름 50, 길이 100인 연강과 지름 60, 길이 50인 연강을 줍니다. 자, 이것은 캡을 가공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축을 가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CNC로 가공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봄용 선반으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런 팁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장소에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혹은 내가 다른 곳에 시험을 치러 가게 된다면 공구 박스에 이런 황삭, 정삭, 이런 팁과 바이트들을 챙겨가야 되겠죠. 자, 이런 USB랑 결상류 이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선반 기능사의 공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기능사 공개 문제는 총 30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큐넷에 공개 문제를 올려두었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가 있는데 기계도사 학습자료 구글 드라이버 비틀리.점 기계도사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공개 문제를 다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반 기능사 공개 문제 들어가셔서 공개 도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번까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이 공개 문제 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치기 전에 한 10가지, 최소 10개 정도만 가공을 해 보신다면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번 공개도면 문제인데요. 1번 축, 2번 캡 이렇게 해서 합쳐진 조립도가 되겠죠. 주어진 시간 안에 이것들을 가공을 해서 조립을 하여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채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밀링 채점표인데요. 선반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유사하니까 참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안전에 이런 작업 상태, 복장, 안전구, 안전수칙 이런 것들은 점수를 특별히 깔 수가 없습니다. 총 4점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CNC에서 여기 공구 장착과 공작물 장착은 예를 들어서 5점, 총 10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못하면 실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다 받는다라고, 여기서 10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실격이 되죠.
여기 선반 작업, 범용 선반 작업에서 공차 부분에 보면 숫자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고 숫자 옆에 위치수와 아래치수 소형차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당 8점입니다. 그래서 5개가 나오니까 곱하기 5개, 이것이 40점이 되겠습니다. 자, 감독위원이 두 분이 나오는데 감독위원은 이런 부분을 버니어나 마이크로미터로 치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널린 값이라든가 59, 37의 치수는 놔두고 이런 것들의 치수를 재서 예를 들어서 여기 치수를 보면 19점 플러스 0.08 그 다음에 아래 치수는 0이 되겠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19mm에서 19.08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점수를 8점을 주고요.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부분 점수가 없이 그냥 0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측정을 했는데 여기 내경이 되겠죠. 내경의 길이 치수가 되는데 치수를 측정을 했는데 뭐 18.9가 나왔다. 그러면 0점이 되고요. 19.05가 나왔다. 그럼 8점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생각을 잘해서 이런 5가지 하나가 8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가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있죠? 34부분. 이 34부분은 점수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크게 가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축을 먼저 가공을 하고 캡을 가공을 하면서 내경으로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면서 결합을 시켜가면서 하는 거 제일 좋긴 한데 여기 34mm라고 하면 점수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34.5mm 또는 넉넉하게 35mm 정도로 가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40점이 되고요. 또 여기 외관은 바이트의 절삭 속도에 따라서 RPM과 절삭 속도에 따라서 외관이 상, 중, 하로 나눠서 3점이나 2점 이렇게 43점 이렇게 받으면 선반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CN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차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요거 총 5가지가 나오는데 하나에 8점 곱하기 5개 40점을 공차 점수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외관도 3점이고 40점과 외관 점수가 3점이 되는데 CNC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외관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외관이 다 좋을 거고요. 그리고 공차도 프로그램을 잘 작성을 했고 또 공구 보정을 잘 했다면 특별하게 치수가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서 43점 중에 많은 점수를 획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총점 그래서 100점 중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필기도 마찬가지고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는 CNC 작업에서 점수를 조금 더 많이 취득을 하고 범용 선반에서 아무래도 연습량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공차 점수를 몇 개 날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 배점을 잘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합격 점수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제 영상에서 CNC 코드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G코드와 N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런 축을 가공할 수 있게 되겠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VCNC나 GVCNC를 다운로드 받아서 집에서도 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이 잘 되었는지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용 선반과 CNC 가공에 대한 영상도 곧 제작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선반기능사의 도움을 얻고 선반기능사 실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